비가 오는 날은 가끔 그립다.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날씨가 상당히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날씨입니다. 코로나도 뭐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인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짜증난 김에 짜증을 좀 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정치범 2020 해가지고 우리 신의 한수인가요? 우리 신혜식 우리 아저씨가 이제 병원에서 온갖 기행이란 기행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막강한 미디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방송을 통해서 병원에서 언제 어디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걸린 게 저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걸렸습니까? 정부 때문에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걸 보는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거나 동화되거나 호응을 보내거나 뭐 이런 요지경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참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고 수십만 명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신의식이 뭐 이런 사람들 굳이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요즘에 유튜브가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한 매스미디어다,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해서 이 유튜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바로 우리 부서인 누나입니다. 부서인 누나. 어차피 짜증나는 마당에 날씨도 짜증나고 여러모로 짜증나는데 짜증나는 마당에 확실하게 짜증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부서인 누나가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이것도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가 유튜브로 막강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유튜브의 힘을 빌려서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욕먹이고 사건을 호도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런 망언을 했을까? 그립다. 자신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렸던 그런 남자라고 하면서 그립다, 쌀쌀한 바람이 불면 가끔씩 그립다, 이런 멘트를 날렸죠. 그때 의아했었는데 오늘 또 짜증나기는 하지만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사건의 내막을 꾸미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억울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강용석 변호사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영상에 봤을 때는 민주당이 자기 안 챙겨준다고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좀 서운해서 이렇게 가로세로 연구소를 자신이 거기 가서 했던 말을 180도 바꿔서 또 입장을 번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강용석 변호사 꿰매 넘어가서 그랬다고 합니다. 뭐 그립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우리 강용석이 요구하는 대로 발언했다. 사과드리고 부끄럽다. 저는 늘 이게 문제 같아요.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자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설마 이재명이 그립겠습니까? 가세현 시청률 도움되라고 헛소리한 겁니다.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우리 부서인 누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입니까? 선이면 누구한테 선이라는 걸까요? 가세현 시청률, 우리 극우 세력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선의의 거짓말이라 이 뜻이겠죠? 자, 강 변호사 선임 후 제게 유튜브 함께 하자고, 유튜브 하면 왕창 돈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진보 보수 정치적 발언 논쟁 이런 거 말고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하자고 꼬실 때 솔직히 잠시 솔깃했다. 이것이 이재명 도지사 까는 게 세상 사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발언 논쟁일까요? 여기서부터 좀 어폐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선이가 얼마나 심장이 작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그런 여성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걸 노리겠던 것 같아요. 가세현 유튜브 시작할 때 잘 도와주면 소송 의뢰인인 제가 소송 좀 신경 써주겠지라는 단순한 바람으로 강용석이 꼬시는 바람에 제가 한순간 이성을 잃고 가세현에 2번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강용석 추운 겨울에 깜빵에 면회 가는 거였다. 내 팔자가 참 거시기하네요. 여성 변호사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추신 내 딸에게 어줍잖게 위로하는 척하는 이 찝비들아, 니들은 내 딸이 이재명 사진 봤다고 언급하자 어쩌고 뭐 이제 와서 내 딸이 안 됐다고 하면서
또 한번 날렸습니다. 이분 가끔 그립다 이 멘트 전 세상을 놀렸죠. 이 여성 변호사라는 게요, 제가 이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는 김무선의 멘트를 봤을 때 바로 노랑머리 김재련 변호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시장 관련해서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노랑머리 김재련 변호사 있죠. 거기에 또 추파를 좀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변론을 좀 사달라는 그런 SOS를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과연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김부선이 우리 부선이 누나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왔을까?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집 담보로 또 목돈 빌려 근근히 사는 데에게 가세현 출연료 500만원은 큰 유혹이었다. 더군다나 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대통령께서 개입하여 해결해 주십사 청와대 1인 시위 한 게 탈인지 몰라도 단 한 건의 방송 출연 요청이 아예 없어서 막막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연료 2번 500만원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오늘까지 버틴 사람이었는데 가세현 출연 이후 찌들은 제가 통합당에 사주받고 돈 받고 이재명 공격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날 투사로 날 악녀로 만들고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하태경 의원이 성금 모아준다고 헛소리하길래 단칼에 하태경이 한 건 단칼에 거절하고 우리 가세현이 하는 건 단칼에 거절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500만원에 무너진 우리 김부선 자존심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보면 약간 궤변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또 정당화하는 그런 변명의 글인 것 같아요. 가세현 500만원은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태경 의원이 성금 모아준다는 건 단칼에 거절하고 이건 또 무슨 뭐 쿨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2번 출연했는데 하나는 방송에다 하나는 자기 집에서 출연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쌀쌀한 날엔 가끔 그립다 이런 명언을 남겨서 전국의 남성들의 묻 가슴을 설레게 했고 두 번째로는 혼자 사는 옥수동 아파트까지 초청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재명이를 만났다. 난방 안 틀어줬다. 세게 안 틀어줬다. 이러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또 유린을 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조건 고속감이다. 이렇게 막 대놓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막 내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왜 고소를 하지 않는지 자기도 참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또 조롱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무시를 하는 것인지 한번 모아서 한 방에 보내려는 것인지 일단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고소를 했었는데 각하를 당했고 각하 수모에 대해서 또 조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표 소송인이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른다, 안 가르쳐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가 안 가르쳐주면 직무유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선이 누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죠. 이재명 씨가 드나들었던 그 장소입니다. 네, 여기서 주로 데이트를 했죠. 여기 거실에서. 바로 3주 전에 올린 글입니다. 2009년 봄 이재명 너차는 명동 디자이너 클럽 주차장에 있었고 당시 네가 몰던 자동차 바로 봉고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아. 2007년 12월 초 겨울에도 봉고차 타고 낙지 먹고 사진 서로 찍고 내 집에서 맥주 먹고 등등 어느 날은 외박 어느 날은 대리기사 부르고 이렇게 기억이 다 생생하고 2009년 8월에 제주도에 차 싣고 강아지 싣고 고향집 조카집에 가 있을 때 네가 급히 만나자며 수차례 전화했고 내가 전화하자마자 소리치고 전화 끊자 이후 몇 번 더 전화 와서 다시 받아 내가 너 같은 인간 정치하는 걸 못 본다. 나는 속았지만 국민들 속는 걸 못 본다 하고 소리치고 전화 끊자 0189 지금 살아있는 폰으로 전화를 계속했었다. 그때 내 번호 너무 잘 알고 계실 터 쭉쭉쭉 이렇게 최근에 3주 전에 이런 또 사실을 또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이 지금 이게 자기 기억에 기반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 김부선이는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약간 짜증나지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료 확보 차원에서 한번 이거를 저장을 해놓고 이재명 도지사 측에 또 알려주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짜증이 나지만 우리 김부선 우리 배우님이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500만원에 무너진 우리 김부선
억대 중반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없어서 대출받고 어려운 면모를 보여주시고 이것이 위장하는 건지 가난한 척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파트 팔고 저는 제주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일단은 이거 사실을 적시를 했고 이재명 도의사에게 허위 사실을 현재 유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진실을 말하더라도 이것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되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 가짜뉴스 대책팀에 보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가로세 연구소에 가끔씩 그립다. 결국은 500만원 때문에 우리 무너진 김부선 돈 때문에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면모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또 돈 갖고 또 우리 김부선 우리 아름다운 배우님을 또 유혹할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